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지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지 자극과 훈련, 그리고 마음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새롭게 무엇을 배우면 좋을지, 어떤 책으로 공부하면 좋을지 물어보십니다. 인지기능을 자극하고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증명되었지만 어떤 것이 더 좋다, 가장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기억력, 집중력과 같은 한두 가지 인지기능을 훈련시키고 그 직후에 그 능력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그리고 훈련한 인지기능 말고도 전반적으로 인지기능이 좋아지는지, 치매가 예방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가 불충분합니다. 인지자극 활동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개인적인 특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인지기능 상태, 평소 익숙한 취미, 선호하는 활동을 모두 고려해서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이용하여 두뇌가 보다 자극될 수 있도록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 직업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고 일하시면서 이미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다면 추가적인 자극을 찾기보다는 현재 업무의 집중과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책 읽는 활동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선호하는 장르의 책 외의 책에 도전해 보실 수 있고, 읽은 감상을 간단하게라도 작성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문을 읽거나 뉴스를 챙겨보는 분이라면 매일 기사의 주요 내용을 두세 가지씩 스크랩해서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이라면 정보성 유튜브를 보고 내용을 요약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바둑, 장기, 고스톱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보드게임이나 인터넷 게임에 도전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노래를 외워 부르기에 도전하시거나 오카리나 리코더와 같은 쉬운 악기를 배워보실 수도 있습니다. 별 취미는 없지만 집안일을 하고 계시다면 가장 복잡한 집안일인 요리를 새로운 레시피로 도전하는 것도 큰 인지적인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음식을 활용하여 식단 계획을 짜보거나 장 보러 갈 때 며칠치 식단을 고려하여 장 보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하던 활동, 좋아하던 활동을 발전시키는 것 외에도 누구나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것은 일기쓰기입니다. 긴 글이 아니더라도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한 나의 감정과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는 것은 기억력 훈련이 될 뿐 아니라 내 기분과 컨디션에 대해 스스로 모니터하고 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쓸 내용이 없다면 감사일기, 편지, 짧은 자서전 등의 형식으로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우울증은 뇌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치매의 전구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 처음 발생한 우울증은 인지기능의 저하를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므로 잘 치료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치매에 대해 걱정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선뜻 병원에 찾아오시는 것과 다르게 우울증에 대해서는 참 많이 참고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병원에 오십니다.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지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은 내 어려움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보라 권유하지도 않으며, 우울증의 약물 치료를 받으면 치매가 생긴다, 중독된다,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 등의 잘못된 지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약물 치료와 전문적 상담을 잘 받으면 고쳐지는 병입니다. 나에게 맞는 약을 일정 기간 복용하고 호전되면 서서히 줄여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약이 치매를 일으킨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울 증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것이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활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불안, 주변 사람들과의 이별 등으로 인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우울증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 건강을 잘 관리하시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우울증을 예방하여 결국 뇌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무리 앞에서 말씀드린 좋은 습관들을 머리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자신감과 에너지가 없으면 실천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와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매일 마음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기입니다. 크게 기분, 에너지, 그리고 수면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체크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내 기분 상태에 대해 스스로 묻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존중하고 돌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에너지 레벨을 체크하면 기운 없고 의욕 없는 상태가 아닌지 되돌아보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수면의 질을 점검하고 혹시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수면 위생을 관리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잠이 잘 오느냐 마느냐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잘 자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해가 되어 불면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당장 잠이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못 자는 원인을 하나씩 교정해 보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고 햇빛을 보며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하고 낮에는 가능한 누워서 휴식하지 않으며 커피 등 카페인 음료를 줄이고 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멀리하는 등 수면 위생을 잘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 몸을 이완시키고 편안하게 하는 제대로 된 휴식 시간을 가지십시오. 운동이 신체를 움직여서 뇌를 자극하는 활동이라면 이완은 내 몸 상태, 호흡,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뇌가 휴식하는 상태로 이 또한 대뇌의 기능적 연결성을 증가시키는 등 마찬가지로 뇌 건강에 좋은 자극이 됩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좋은 방법이지만 그보다 쉬운 방법으로 20번 심호흡하기, 자연 속에서 산책하기, 편안한 자세로 호흡에 집중하기, 단순한 활동, 밥을 먹거나 샤워하거나 설거지하는 등 이러한 활동을 할 때 온전히 집중하기,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혼자가 되지 말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해서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활동이 줄어들고 활동 범위가 축소되면서 고립되어 지내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면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할 때 나의 활동 영역을 넓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단한 모임이 아니어도 좋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친목 모임, 종교 모임, 자치 모임은 사실 새로 들어가서 적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복지관, 문화센터, 강좌 등을 수강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보시는 것은 비교적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을 5명 정도는 만들어 두시고 서로 연락하며 지내실 수 있는 관계로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청력이 떨어져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 나가기를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력 저하는 그 자체로도 치매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함께 사는 가족들과도 대화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심한 경우 불안이나 의심이 생겨서 우울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력 저하가 의심된다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보청기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유드립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약물들이 열심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희망적인 소식이지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가격이 매우 비싸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약물 한 가지로 복잡한 노화 과정이 관여하는 치매 질환을 모두 극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효과적인 약물이 개발되더라도 치매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충분한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치 당뇨를 관리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더라도 식사와 운동요법을 반드시 병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또한 약물 치료법이 발전한다 하더라도 뇌 노화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관리하며 뇌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3시간에 걸쳐 말씀드린 신체 활동, 식사, 인지활동, 마음건강 관리는 우리가 매일의 일상 그 자체를 살아가는 방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예를 들어 먼저 운동 습관을 만들고 한 달 정도 유지한 뒤에 식사 습관을 수정하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또 운동과 식사를 유지한 뒤 인지활동을 시작하고 그 다음 한 달 동안 3가지 습관을 잘 유지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차근차근 만들어 가시는 것이 가장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적인 뇌 노화의 결과는 나중에 치매에 걸리냐 아니냐에 따른 합격, 불합격이 전부가 아닙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가 인지적으로 건강한 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화의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인지적 변화가 있고 그것이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한 미래, 나에게 찾아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나의 생활 방식을 전면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 미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장의 1년 뒤, 5년 뒤 혹은 현재의 내 삶을 위해서 건강한 나이 들매 과정을 경험하자 마음먹으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한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